그렇게 될 줄 몰랐다. 나는 남들보다 꽤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대학생 자녀 둘, 그리고 연봉 1억이 넘는 금융권 직장.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는 은퇴해도 걱정 없을 거야 라고 믿었다. 하지만 막상 57세에 퇴직을 하고 보니 현실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처음엔 이제 좀 쉬면서 여유롭게 살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중에 나올 테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고 나니 수입이 제로가 된 현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었다.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막연한 불안감이 몰려왔다. 그러다 동창회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게 됐다. 어떤 친구는 작은 창업을 했다가 망했고 어떤 친구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50대 후반의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들은 한마디. 야, 나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택배 상하차 한다. 금융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친구가 퇴직 1년 만에 몸을 써서 돈을 벌고 있다니.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먼 얘기가 아니었다. 내 미래가 될 수도 있었다. 1. 연봉 1억을 벌어도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 수입이 0이 되는 순간 자산은 빠르게 줄어든다. 우리는 30년 넘게 돈을 벌어왔지만 은퇴 후엔 더 이상 들어오는 돈이 없다. 하지만 지출은 계속된다. 집값, 공과금, 식비, 보험료, 자녀 지원금 여기에 여가 생활까지 생각하면 1년에 수천만 원이 쉽게 나간다. 연봉 1억을 벌었어도 한 달에 500만 원씩 쓰면 2년이면 1억이 사라진다. 사례 1 퇴직 후 2년 예금이 반토막. 57세에 금융권을 퇴직한 이 모 씨는 연봉이 높았던 만큼 생활 수준을 낮추기 힘들었다고 말한다.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싶었다. 퇴직금이 넉넉하다고 생각했지만 퇴직 후 2년 만에 예금이 반 이상 줄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파산이다. 퇴직 후 재취업? 현실은 만만치 않다. 많은 5060대들이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업들은 채용을 꺼리고 연봉도 확 낮아진다. 사례 2 다시 직장에 가고 싶었지만 대기업에서 30년을 다닌 김모 씨 59세는 퇴직 후 재취업을 노렸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다. 겨우 면접을 봐도 하는 말은 연봉을 낮출 수 있냐, 체력이 괜찮냐였다. 결국 택배 물류센터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마땅한 다른 길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기대했던 국민연금, 현실은 한 달 100만 원?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높지 않았던 경우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게 된다. 서울에서 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사례 3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후회 중. 62세의 박 모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려 했다. 하지만 한 달 연금 9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었다. 전기세, 관리비, 보험료만 내도 돈이 빠듯했다.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절대 안 된다며 후배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한다. 2. 은퇴 후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출 구조를 바꿔라.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도 줄여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돈을 쓰다 보면 얼마 안 가 재정이 바닥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습관을 들이며 고정비, 보험, 대출, 월세 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팁 은퇴 전부터 월 200만 원 살기를 연습해보자. 퇴직 후에도 소득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라. 노후에도 지속 가능한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50대부터 부업, 창업, 자격증 취득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은퇴 후 일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 외에 노후 자금을 반드시 확보하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퇴직연금 IRP, 연금보험, 투자 수익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한다.
은퇴 전부터 자산을 배분하고 연금 수령 시점을 계획해야 한다. 결론 당신의 은퇴는 안전한가? 연봉 1억을 벌어도 퇴직 후 대비가 없다면 12년 만에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소비를 줄이고 노후 소득원을 만들며 자산을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은퇴를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연봉 1억 받던 57세 금융맨 퇴직 1년 만에 택배 상하차.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퇴직 후에는 좀 쉬면서 살고 싶다. 나는 그래도 연봉이 높았으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봉이 높았다고 해도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노후 파산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특히나 50대 후반, 60대 초반은 아직 은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퇴직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다. 1. 퇴직 후 돈이 가장 빨리 줄어드는 이유 지출을 관리하라.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수입이 0이 되는 순간에도 지출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들어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부터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된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자녀 지원금, 자동차 유지비, 의료비까지. 이 돈들은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 빠져나간다. 퇴직 후 12년이 지나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이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된다. 전문가 조언월 200만 원 살기를 미리 연습하라. 은퇴 전부터 적은 돈으로 생활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계산해보자. 50대 중반부터 월 200만 원 이하로 살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퇴직 후에도 적응이 훨씬 수월하다. 가장 중요한 건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보험료, 대출, 자동차 유지비 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히 줄이자. 2. 일하지 않는 노후는 사치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들어라. 흔히들 퇴직하면 좀 쉬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는 쉬고 싶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지금 60세라면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는다. 즉 퇴직 후 30년 동안 돈을 써야 한다. 그런데 12년 쉬다 보면 결국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한다. 사례 퇴직 후 1년간 논대가 59세에 퇴직한 박모 씨는 퇴직 후엔 좀 쉬면서 살고 싶었다고 말했다. 퇴직금도 3억 정도 있었고 국민연금도 나올 예정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보니 돈이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60대에게 맞는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그는 결국 대형 마트에서 물류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퇴직 전까지 대기업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이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찾아라.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노후에도 지속 가능한 직업을 찾아라.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등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직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 전에 부업을 시작하라. 50대 중반부터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등으로 부업을 시작하면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이 될 수 있다. 일을 놔버리면 몸도 망가진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문제다. 은퇴 후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들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병원비 지출이 늘어난다.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면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 수 있다. 3. 국민연금만 믿으면 큰일 난다. 노후 자산을 철저히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국민연금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한 달 100만 원 수준이다. 서울에서 월세를 내면서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나오려면 60대 중반까지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연금 수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사례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졌다. 62세의 김모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려 했다. 하지만 한 달 90만 원의 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식비를 줄이고 외출을 삼가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등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춰야 했다. 국민연금만으로 살겠다는 건 환상이라며 후배들에게 강하게 조언했다. 그 전문가 조언 노후를 위한 3가지 소득원 확보법. 퇴직연금 IRP나 연금보험을 활용하라.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연금을 마련해야 한다. 월세 수입이나 투자 배당금을 만들어라. 부동산을 활용한 월세 수입, 배당주 투자 등을 통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일을 해서 현금 흐름을 유지하라. 파트타임이라도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오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커진다. 결론 은퇴 후 무너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현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연봉 1억을 받았던 사람도 준비 없이 은퇴하면 얼마 안 가 경제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 습관을 바꾸고 월 200만 원 살기를 연습하라. 퇴직 후에도 소득을 만들 방법을 찾아라.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노후 자산을 확보하라. 지금부터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의 은퇴는 안전한가? 지금 당장 점검해 보자. 아무 준비 없이 맞은 퇴직, 그 끝은 절망이었다. 62세. 퇴직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헌신했는데 막상 퇴직을 앞두고 손에 쥔 게 없을 때 사람은 처음으로 은퇴가 두렵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아직도 매달 월급날이 기다려진다는 어느 은퇴자의 말처럼 우리는 참 오래도록 버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버는 삶이 끝나는 순간부터 쓰는 삶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 지금 한창 일해야 할 것 같은 62세의 아무 연금도 퇴직금도 없이 사회에서 밀려난 한 과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론 62세에 파산 직전까지 몰린 이유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회식이면 빠지지 않고 후배들 챙기고 상사에게도 깍듯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보니 남은 건 없더라고요. 퇴직을 앞두고 있던 62세 김 과장님은 35년간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해왔습니다. 직함은 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팀장급의 업무를 도맡았고 회사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지 않았고 연금도 국민연금 외에는 가입한 게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하면 큰 돈 나오는 줄 알았죠. 근데 나는 연금도 딱히 없고 회사에서도 퇴직금은 형식적이었어요. 500만 원 줬더라고요. 그거로 뭐 하라는 건지. 퇴직금이 제대로 쌓이지 않은 채 퇴사한 김 과장님.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아직 안 되어 있었고 경력도 중소기업 위주라 이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달 안 되어 생활비가 바닥을 드러냈고 은퇴 후 6개월 만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사례일 퇴직금 없는 중소기업에서 평생을 바친 김 과장. 김 과장은 중소기업에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퇴직금 제도 자체가 형식적이었고 별도의 퇴직연금 제도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4대 보험을 유예하거나 늦게 내는 경우도 많았고 결국 그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은 13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불규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노령연금 자격은 갖췄지만 예상 수령액은 월 38만 원 수준. 그것도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3년간은 무수입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퇴직하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딱히 아는 게 없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죠. 사례의 사내복지 믿다가 개인 준비 하나도 못한 박 대리. 60세에 퇴직한 박 대리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사내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퇴직 전까진 여유 있게 살았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점심도 회사에서 제공되고 자녀 교육비도 일부 보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모든 복지가 사라졌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2배 이상 뛰었고 병원비는 전액 자비였습니다. 무엇보다 박 대리는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이나 예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퇴직 1년 만에 전세 살던 집을 빼고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복지라는 이름에 너무 안주했어요. 개인적으로 준비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죠. 살해 3 부모 부양의 허덕이다. 스스로 빈털털이 된 최 부장. 65세 최 부장은 다니던 직장에서 희망퇴직을 권유받고 퇴사했습니다. 그는 모친을 10년 넘게 부양해왔고 자녀 둘의 학자금도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축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모아둔 적금도 장례비로 대부분 사용했고 퇴직 후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대리운전, 주차 알바 등을 알아봤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 30만 원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남 챙기느라 정작 나는 하나도 못 챙겼어요. 부양은 의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준비 없는 사람에겐 시작되는 절벽입니다. 연금도 퇴직금도 없는 은퇴.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 중 약 40%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절반 이상이 월 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고 사적연금 가입률도 30% 남짓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전 준비해야 할 3가지. 퇴직금 및 연금 확인.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금 누적 여부와 국민연금 납부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금공단에서 예상 수령액도 미리 체크해보고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추가 가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5년 생계비 확보. 은퇴 후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의 공백기 또는 직장을 잃고 재취업이 안 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소 35년간 사용할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고정비 절감 전략 수립. 은퇴 후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때 부과 기준을 파악하고 자산 구조를 미리 조정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때로는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김 과장처럼 예상치 못한 은퇴가 내일 나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나는 아직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연금이 없더라도 퇴직금이 작더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절벽은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과연 퇴직 후 3년간 벌이 없이 살 수 있나요?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 연금도 퇴직금도 없다면? 파산까지 가는 구조를 막기 위한 전문가 가이드? 1. 은퇴 자산 없는 은퇴, 왜 위험한가? 대한민국에서 은퇴 후 주요 생계수단은 아래 3가지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개인저축 및 투자자산. 그런데 이 3가지가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은퇴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지출만 발생하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6,065세 사이의 소득 공백기는 재정 파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실제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2023년 기준 60세 이상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월 57만 원, 퇴직금 미수령 또는 1,000만 원 미만 수령자 비율 약 42%, 사적연금 보유율 전체의 32%에 불과. 2.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은퇴 파산의 공통 요인. 퇴직금이 없는 중소기업 근무자. 퇴직금법상 1년 이상 근무 시 31분 임금 지급이 원칙이나 현실에선 회피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은 제도적으로 준비가 부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턱없이 부족.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수령 가능. 납부액과 납부 기간이 짧거나 불규칙하면 월 2,030만 원대 수준. 개인 자산 준비 부족. 저축보다 소비에 집중한 생활 패턴.
자녀 학자금, 부모 부양 등 가족 중심의 지출 구조가 대부분. 3. 전문가가 권장하는 은퇴 전 재정 점검 항목. 항목 체크리스트. 연금 준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내연금 사이트, 연금저축 IRP 등 가입 여부. 퇴직금 확인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 명시 여부, 퇴직연금 가입 유무. 소득 공백 대비 은퇴 후 35년 생활비 확보용 자산 준비. 고정지출 점검 건강보험료, 주택 관련 비용, 차량 유지비 등 지출 항목 최소화 방안. 대체소득 계획 재취업, 프리랜서, 알바, 창업 등의 소득원 마련 여부. 4.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 1. 국민연금 보완하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우므로 연금저축세액 공제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병행. 연 40만 700만 원 한도 세액 공제 혜택 활용.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확보. 회사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를 확인하고 DC형 DB형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 점검.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지 않고 장기 보유 시 복리 혜택 가능. 3. 60세 이후 수입 전략 수립. 프리랜서자 영업으로 전환 가능성 미리 검토. 국민내일 배움카드, 고용센터 재취업 교육 등 적극 활용. 4. 건강보험료 대비.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외에도 자동차, 부동산 등 자산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됨. 자산 구조를 미리 조정하거나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한 방법 모색. 5. 전문가 조언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 5가지.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 확인 내연금. KR. 회사 퇴직금 누적 여부 및 제도 확인. 자산 구조 재정비 비효율적 자산은 정리하고 현금성 자산 확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 전환 시 예상 금액 시뮬레이션. 은퇴 이후 5년 생계 시뮬레이션 작성 고정지출, 변동지출 등 모두 포함. 결론 은퇴는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재정 위험의 출발점. 퇴직금도 연금도 없이 은퇴를 맞는다는 건 파산 위험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제도 2에 개인 재무 진단, 수입원 확보 전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은퇴 5년 전부터는 집중적인 재정 점검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된 은퇴는 자유를 주지만 무방비한 은퇴는 고립을 줍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교장 퇴직한 지 벌써 1년 그런데 왜 난 아내 눈치만 보며 살고 있지? 퇴직을 앞두었을 때만 해도 머릿속엔 장밋빛 시나리오 뿐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손주가 오면 재롱을 받아주고 틈나는 대로 좋아하던 독서를 실컷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막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예상치 못한 낯선 거리감이 찾아옵니다. 식탁 의자는 그대로인데 자리만 바뀐 듯한 어색함. 퇴근 후 다녀왔어 한마디면 끝이던 부부간 적정거리 두기는 사라졌고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잔잔한 한숨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아, 은퇴는 로망이 아니라 리셋 버튼이었구나. 이제야 깨닫게 되죠. 본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은퇴 이야기다. 1. 동선 충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대 주거학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하루 5시간 이상 공유 공간에서 머무르면 사소한 자극에도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30% 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집은 쉼터이자 개인 작업실인데 퇴직 후엔 두 사람의 생활 패턴이 엉키며 동선 충돌이 빈번해져요. 밥을 하려는데 옆에서 TV를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청소기를 돌리려는데 남편은 낮잠을 자려 한다든지 결국 뭐 좀 치워줘. 아, 왜 지금? 이런 대화가 잦아집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집 안에서도 각자 업무 시간표와 영역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한쪽이 주방을 쓴다면 다른 한쪽은 서재나 베란다처럼 소리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공간으로 이동해주는 식이죠. 주말 부부처럼 지낸다고 서운해할 일 아닙니다. 거리는 때로 사랑보다 소중한 평화 조정 장치니까요. 2. 재정 스트레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흐름이 끊겨서. 직장에 있으면 월급이라는 규칙적 현금 흐름이 정서적 불안을 막아줍니다. 소득 패턴이 끊기면 잔고는 괜찮아도 매달 들어오던 고정 수입이 영원히 된 현실 그 자체가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경제심리학자 엘더 샤프의 현금 흐름 공백 불안 CASHGAP 앵자이어티 연구 결과를 보면 퇴직 첫 해 부부 갈등 지표 중 43%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때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해법은 단순히 연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작은 수입이라도 매달 흐르게 설계하는 겁니다. 퇴직 교장 김 선생님은 학교 후배들에게 온라인 컨설팅을 하며 월 30만 원 정도를 고정 수입으로 확보했습니다. 크지 않지만 월급날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갈등 완화에 효과적이었죠. 가능하다면 노후 포트폴리오에 현금 흐름 원천을 3가지 이상 만들어 두세요. 월세, 강의료, 홈 베이킹 판매 수익 금액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3. 역할 재설정 실패 같이 사는데 왜 이렇게 낯설까? 조직 심리학에서는 퇴직을 정체성 대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교장이란 명함을 벗는 순간 나는 한 사람의 남편, 한 집의 주인이라는 정체성만 남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아내가 이미 꽉 잡고 있던 역할이 있습니다. 가족 일정 관리, 친척 경조사, 가계부 30년 동안 아내가 해온 영역에 갑자기 남편이 끼어들면 이중 통제 갈등이 발생하죠. 실패 사례 퇴직하자마자 가계부를 빼서 들이본 A씨. 지출이 왜 이렇게 많아? 라는 말에 아내가 눈물을 보였답니다. 성공 사례 퇴직 3개월 전부터 가정회의를 도입한 B씨. 주 1회 가벼운 티타임을 갖고 서로 하려던 일을 적어 역할 분업표를 만들었습니다. 포인트는 빼앗음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집안일 20%만 넘겨받아도 아내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남편은 기여한다는 자존감을 얻습니다. 사례 3가지 나도 모르게 빠진 은퇴 함정. 사례 함정 키워드 현실 진단 교훈. 동선 폭발 매일 아침 부엌 앞에서 오늘 뭐 먹어? 질문 아내 나도 몰라 좀 시켜 먹어. 말싸움 배식 시간표 공유 서로가 어느 시간에 식사를 준비할지 메모 붙여두기. 현금 흐름 공백 예적금은 있지만 월급 영원 자잘한 지출에도 반응 예민 소액 파이프라인 확보. 퇴직 전후 1년 안에 월 10만 원짜리라도 정기 수입 설계. 역할 중첩 가계 부손주 돌봄 집안 물건 배치까지 모두 건드림 안 해. 이건 내 일폭발 가정 조직도 작성 서로 해야 할 일 리스트 만들어 20%씩만 교차 배분. 결론 은퇴는 멈춤이 아니다. 재설계다. 은퇴 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설계된 일상입니다. 일집 안에서도 출근 개념을 도입해 각자 작업실을 정하고 시간을 구분하세요. 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 흐르는 수입을 최소 2줄 이상 만들어 현금 호흡기를 달아두세요. 3. 부부 역할을 빼앗거나 감시하지 말고 공동 운영자로 나누세요. 퇴직은 교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는 사건이지 삶을 내려놓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보, 앞으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그릴까? 질문 하나가 부부를 다시 동료로 만듭니다. 그 그림이 완성될 때 비로소 눈치 보는 은퇴가 아닌 웃음 짓는 은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전문가 칼럼. 교장 퇴직 후 1년 아내와 매일 갈등 은퇴 후 삶을 재설계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 은퇴 생활 설계 전문가 김호호 박사. 대한민국에서 60세 전후로 퇴직을 맞이한 이들은 대부분 쉼을 기대합니다. 수십 년 동안 조직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퇴직은 곧 해방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기만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부부 갈등이라는 점에서 퇴직은 단순한 직무 종료가 아닌 삶의 총체적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갈등, 단순한 성격 차이 문제가 아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아내와 잦은 충돌을 겪는다고 호소합니다. 심지어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일을 더 하는 게 나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관점은 갈등의 본질이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역할 재정립 실패와 예상 밖의 스트레스 요인에 있다는 점입니다. 1. 동선 충돌.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마찰. 은퇴 후 부부가 가장 많이 겪는 갈등 중 하나는 바로 생활 동선 충돌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각자의 일과로 자연스레 떨어져 지내며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은퇴 이후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일상의 리듬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실제 가정심리학 연구에서도 퇴직 후 부부가 같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 5시간 이상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0% 이상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별다른 큰 이유 없이도 사소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조언 가정 내에서도 개인별 생활 공간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에는 서로의 루틴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현금 흐름의 단절 잔고가 아니라 들어오는 돈의 부재가 불안의 시작. 경제적 요인도 은퇴 후 갈등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기적인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현상, 즉 현금 흐름 공백이 불안을 유발합니다. 엘더 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1년 차 부부의 갈등 중 43%가 경제 관련 대화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안정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일정한 수입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도 월 1,030만 원 수준의 작고 규칙적인 수입원을 최소 23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규모 온라인 강의, 취미 기반의 소득활동 홈베이킹, 원예, 수공예품 등, 임대 수입 또는 국민연금 외의 작은 투자 소득, 현금 흐름은 은퇴자에게 있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3. 역할의 충돌, 가정 안에서의 정체성 재정의 필요. 많은 은퇴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직장에서 교장, 팀장, 간부로 불리던 자리를 내려놓은 후 집에서 갑자기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의 가족 내에서 쌓여온 역할 분배와 충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아내가 담당하던 가계 분야, 손주 돌봄, 식사 준비 등의 영역에 남편이 개입하게 되면 부부간 역할 중복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아내가 간섭받는다고 느끼거나 남편이 소외됐다고 느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6개월 전부터 가정 내 역할 회의를 도입하여 부부가 각각 어떤 영역을 담당할 것인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존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현실. 사례 문제 유형 갈등 상황 개선 방향. 김 교장 63세 동선 충돌 아내가 청소 중 TV를 크게 켜는 남편의 불만 말다툼 빈발생활 시간표 공유 및 공간 분리. 최 감사관 64세 현금 흐름 단절 예금은 있지만 수입이 없어 불안감 지속 아내와 소비 문제로 타퉁 강연 수입 확보로 월 30만 원 정기 수입 유입. 박 사무관 부부 60대 역할 충돌 남편이 가계부를 들여다보자 아내가 감시받는 기분이라며 눈물 주간 가정회의를 통해 역할 분담표 작성. 결론 은퇴는 휴식이 아닌 재구성의 시간. 많은 이들이 은퇴를 인생의 끝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삶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에는 조직 일정을 정해줬지만 이제는 본인이 자신의 시간, 공간, 수입, 관계를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퇴직은 단지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은퇴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고 싶다면 가족 안에서의 역할, 재정적 흐름, 일상적 거리두기를 미리 설계하십시오. 퇴직은 명예로운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진지한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인생 이막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퇴, 그 말만 들어도 두근거렸던 적이 있죠? 이제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없고 일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해방감. 모두가 그렇게 꿈꾸던 삶 아닐까요?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은퇴 후 첫 해를 마치고 보니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첫 해를 맞이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중 한 명으로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의 끝자락에서 나는 해방감을 맞이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시간의 여유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우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삶에서 제가 겪은 변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함께 은퇴 후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 은퇴 후의 삶, 예상치 못한 변화들. 1. 시간의 여유, 그 이상을 원하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죠. 사실 저는 그저 쉬는 시간만 원했습니다. 수십 년을 아침 일찍 출근하고 퇴근 후에도 가벼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았으니 당연히 쉬는 게 가장 큰 바람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길게 느끼고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늘은 뭐 할까? 하는 생각에 매번 망설였고 결국 오후쯤에는 그냥 누워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그저 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시간이 너무 비어 보였죠.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도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시간의 여유가 주는 기쁨을 한껏 즐기면서도 그 시간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여유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건강, 그리고 새로운 취미의 발견.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건강과 취미였습니다. 이제는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사실 일하면서 건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은퇴 후에는 운동을 꾸준히 하자고 결심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공원에서 걷기 시작했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느낀 점은 단순히 운동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걷는 것 자체가 나만의 소소한 행복이 되어갔죠. 마치 젊을 때 놓쳤던 것들을 채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취미라면 예전엔 단순히 책 읽기 정도였지만 은퇴 후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림 그리기가, 그 다음엔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이었죠. 이런 작은 변화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일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3. 사회적 관계, 그리움과 새로움의 경계.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니 자연스레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직장에서 동료들과 자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은퇴 후엔 그런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고 그리움도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빈틈이 생긴 걸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문화활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그리움도 조금씩 해소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내에서만 관계가 이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론 은퇴, 그 후의 삶은 어떤 선택에 따라 달라질까?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쉬는 시간은 그저 공허할 뿐입니다. 나만의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도 은퇴 후 첫 해를 맞이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 은퇴 후 삶의 변화와 준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첫 해는 예상과는 달리 매우 변화무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도 많았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겪었던 변화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팁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시간 관리의 중요성. 시간이 많아도 의미 있게 써야 한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다고 해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죠. 사실 은퇴 후 첫 몇 달은 자유롭게 쉴 시간이 많다 보니 여유가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만족스럽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시간 관리 팁. 일정을 작성해라. 은퇴 후에는 일정이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시간이 허비될 수 있죠. 이를 막기 위해 매일 아침 간단한 할 일을 작성하고 그에 맞춰 하루를 보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운동, 오후에는 독서나 취미활동,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 보내기 등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삶에 일정한 리듬을 주기 때문에 무기력한 느낌을 덜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을 테마별로 나누기.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되면 금방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테마별로 나눠보세요. 월요일은 정리의 날, 화요일은 문화의 날, 수요일은 운동의 날 등으로 정해두고 그에 맞는 활동을 해보세요. 일주일의 흐름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주의사항.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처음부터 지나치게 엄격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 목록을 만들지만 가끔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세요. 2. 건강관리. 운동, 식습관, 정신건강 모두 중요하다. 은퇴 후 건강을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바쁘게 살다 보니 건강을 챙길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건강관리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운동, 식습관, 그리고 정신건강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운동과 식습관 관리 팁.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단순한 운동처럼 보이지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걸어도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 가세요. 운동은 일주일에 35회 정도, 최소 30분씩 하는 게 좋습니다. 식습관 조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체중 관리가 중요해지죠. 가벼운 식사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가벼운 채소 위주의 식단을 선호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소금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건강관리 팁. 긍정적인 마음 유지하기.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신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저도 한때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런 기분을 해소하려면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취미활동을 시작하거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시작한 취미 중 하나는 정원 가꾸기인데 매일 작은 변화를 보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심리적 안정.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엔 명상이나 깊은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번씩 짧게라도 명상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과도한 운동은 피하세요.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강도에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조절은 절제하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피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나친 칼로리 제한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3. 사회적 관계와 자아실현.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사회적 관계는 은퇴 후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은퇴 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 팁. 자원봉사와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은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동네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코로나 이후 온라인에서의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주의사항. 과도한 활동은 피하세요.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하며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결론. 은퇴 후 삶의 질은 준비에 달려 있다. 은퇴 후의 삶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건강관리, 시간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유지는 은퇴 후 삶을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속도로 여유로운 은퇴 후 삶을 누리세요.